기적의 자연치유.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하루에 맞아야 할 양은 체중의 50에서 75%를 계산해서 매일 체중 68kg라면 2, 3리터의 순수한 물을 매일 마셔야 한다. 다음은 수분 재섭취 과정을 시작하는 규칙들 가운데 일부이다. 물을 좀처럼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천천히 섭취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 원래 마시던 양에서 이를 240ml씩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체내에 완벽한 수분을 공급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세포들에게 갑자기 과다한 물을 공급하면 불균형을 초래한다. 대량 식사 20에서 30분 전에 신체 및 위장의 소화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물을 한 잔 가득 마시면 효소 증가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물은 위의 점액층에 다시 수분을 공급해서 자극을 유발하거나 위 조직을 쓰리게 하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산의 역류도 막아준다. 소화와 관련된 췌장 같은 간, 또 간 같은 장기들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서 장기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든다. 소화 촉진을 위해서 신선한 유기농 레몬을 4분의 1조각 짜서 물에 넣는다. 식사 때에는 되도록 물을 마시지 않는다. 물을 마시면 분비된 내부의 효소가 너무 희석된다. 식사 때 반드시 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2주의 조정 기간 동안에 식사와 함께 110ml 상온의 물을 마시되 적어도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반드시 30분마다 물을 마시도록 한다. 2시간을 참다가 한꺼번에 다 마시지 않는다. 즉 1시간에 2번을 마셔야 하는데 물의 양은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람은 물을 연소시키는 기기라는 점을 명심한다. 운동을 심하게 했다면 10에서 20분마다 마셔서 운동할 때 소모된 물을 보충한다. 기관의 수분 재섭취를 위해서 깨끗하고 정화된 물을 마신다. 누군가가 소독꼭지에서 받은 물을 마시는 것을 생각하면 등골이 다 오싹해진다. 절대 금물이다. 다음 몇몇 사례들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1993년 밀워키에서 40만 명이 오염된 수돗물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는데 이 가운데 적어도 104명이 죽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밀워키의 상수도 시스템이 모든 주와 연방국의 건강 기준과 일치했다는 점이다. 1992년 미국 환경보건국에서 EPA 8,100개의 도시 상수도 시스템을 검사했는데 그 가운데 10%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납 수치가 검출되었다. 자,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이 없다는 거죠. 깨끗하고 평판 좋은 생수를 권한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내 임상진료소 환자들은 체내 수분 보유를 위해서 생수에 천연소금 한 줌과 유기농 레몬즙을 추가해서 마시는데 마시기 전에 잠깐 동안에 물병을 세게 흔들어 섭취한다. 피지, 하와이 또는 아이슬란드 상표가 붙은 물을 권할 수도 있으나 생수는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기를 바란다. 주의할 점은 일상에서 수시로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표의 생수들이 좀 더 자연적으로 구조화되어 수분 섭취가 더 잘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 견해와 몇 해 동안의 철저한 연구를 통해 볼 때 안전하고 구조화된 최상의 생리수는 일반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가 없다. 이런 물에 관심이 있다면 내 웹사이트를 방문하기를 바란다. 레몬의 혜택. 레몬은 체내 에너지 순환을 돕고 정화에서 간의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는 과일로 소화기관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음식 가운데 하나이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위에서 설명한 240ml 물을 곁들여서 마신다. 레몬은 간과 같은 형태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유일한 음식이다. 간과 레몬은 음이온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음식들은 양이온 에너지를 갖는다. 음이온의 레몬은 이러한 방식으로 음이온의 간에 양분을 주어서 지탱시키면서 간을 재충전한다.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은 두 개의 상충하는 힘들과 함께 작용한다. 양이온의 음식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상반되는 힘이 서로 충돌해서 유익한 에너지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신체가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 주스와 물을 마시면 간을 성공적으로 작동시켜서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쁨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으로 하여금 소화 과정을 돕도록 준비시킬 수가 있다. 또 레몬 주스는 간에 활력을 주어서 간의 소화액을 상승시킨다. 전날 늦은 저녁 식사를 한 경우에 일어나자마자 레몬 주스를 마시면 소화액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들, 즉 쓰레기를 청소하도록 활력을 준다. 세척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레몬이나 고춧가루를 한 줌 탄 물, 강판에 간 약간의 생강즙, 그리고 선택사항인 B등급 유기농 은행 시럽 2ml를 첨가한다. 레몬 주스는 해독 과정 동안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효과적인 세척 음료로 혈액순환에 매우 좋다. 간단히 물에 레몬즙을 짜 넣기만 해도 레몬즙 자체는 아주 강한 세척 작용을 한다. 결장 세척과 단식으로 불치병을 치료하다. 나는 마이애미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생활 양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해독 연구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부모님은 삶에 최선을 다했지만 영양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마다 그를 들 자신을 천천히 그리고 소리 없이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놀란 그는 자신이 외출 중일 때 내가 살충제를 뿌리지 않았다. 나는 단지 숨을 쉬기만 해도 지독한 독성물질이 마침내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몸속의 살충제를 세척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악취가 아파트에 진동하고 그때마다 냄새가 나가도록 창문을 열어 놓아야 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내 발의 균열도 치유되기 시작했다. 단식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내 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의사들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문제를 지닌 채 살아가야 하며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사의 말이 기억났다. 의사들은 살충제로 인한 발병과 식단은 나의 상태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로써 그들의 잘못은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나는 단순한 방법으로 증상이 변화되는 것을 알고 기뻐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있었다. 단식을 시작하자 그때까지의 심한 건조 상태와 피로 그리고 균열 등 증세는 사라지고 성가발의 피부도 놀랄 만큼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다시 식사를 시작하자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는 말라버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살균 유제품을 끊으라. 살균과 균질화 분야의 전문가인 폴 오스터 박사에 의하면 유제품을 적정 이상의 너무 높은 온도에 살균할 경우에 효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독성 화학물질인 크산틴 옥시다제 XO 인자를 생성하며 동맥혈관에 들어가서 혈소판을 형성하다. 관상동맥 속의 굳은 혈소판에 의해 야기되는 심장병은 지난 100년 동안 전국적으로 증가해왔다. 살균 유제품을 섭취한 결과였다. 오스터 박사는 우유의 살균이 중요한 우유 효소인 락타제를 죽인다고 말한다. 락타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것 없이는 락토스를 분해할 수가 없다. 어머니의 유방암 발병 13살 되었을 때도 나는 여전히 남들 앞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지 않았다. 그 점에 나는 두통을 앓기 시작했다.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자 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해충 박멸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더글러스 형과 나는 곧잘 아버지를 도왔는데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싸우려 노동력을 이용한다고 장난기 어린 농담을 던지시곤 했다. 사람들에게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가운데서 일부로 알려진 말라티온 더스반 클로르데인 DDT 등의 살충제들은 통이 개봉된 채로 우리 집 창고와 주변에 가득했다. 우리는 벼룩이나 바퀴벌레 같은 징그러운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 그것들을 잔디에 뿌리곤 했다. 나는 흰개미를 죽이기 위해 카를로스의 친구들은 내게로 조언을 물어봤을 때
실업 대상별로 일렬로 늘어세웠는데 이것으로 본격적인 진료 활동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나는 각자의 설명을 듣고 그들의 상황과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치료를 시도했는데 내 고객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치유 과정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언제나 본능과 상식에 흥미가 있었고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와 기쁘게 받아들였다. 효소가 없거나 파괴된 음식을 피하라. 건강한 신체에서는 절대로 질병이 존재하거나 또는 상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을 즈음에 나는 하나의 새로운 사실과 직면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생전의 식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또한 가공되고 정제된 음식을 드셨고 화재로 인한 매연과 술 그리고 살충제 등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했다. 이제 아버지에게 노먼 워키 박사의 생식에 관한 책을 읽고 나는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 더 많은 생식을 첨가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다. 워키 박사는 음식을 잘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기 전에 음식이 액체로 상태로 될 때까지 씹는다면 세포적 외부의 소화 효소를 분해할 수 있어서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다. 이런 효소의 기적에 매료된 나는 어느 날 과학자이자 연구가인 에드워드 헛웰 박사가 쓴 같은 주제의 폭넓은 연구 성과를 담은 책을 발견했다. 호웰 박사가 발표한 효소의 작용과 신진대사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 자료가 마음에 들었다. 오늘날의 대중적인 이론과 달리 적응하는 효소의 분비라는 호웰 박사의 이론은 단순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는 신체에 유효한 수효의 신진대사 효소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 효소들은 우리 몸이 적절한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생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열쇠라고 주장한다. 호웰 박사에 따르면 먹는 것에서부터 자는 것, 걷는 것에서 책을 읽는 것에 이르기까지 개의 신체 기능은 문자 그대로 몸을 잘 움직이게 하는 신진대사 효소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효소 미축분을 다 써버리면 돈을 인출함으로써 은행 계좌를 닫아버리는 것처럼 죽게 된다는 것이다. 호웰 박사는 신진대사 효소, 소화 효소, 음식 효소 이렇게 세 가지로 효소를 분류한다. 효소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내 몸의 균형을 찾아라. 자연요법에는 오늘 또 아무도 고통받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한 거, 또 결장, 세척, 유방암, 진정한 치료자인 자연, 중금속, 자궁경부암을 거치고 물로의 건강, 중금속, 무기물, 소금을 치느냐 마느냐, 미네랄, 잘못된 식생활, 만성적인 탈수나 만성적인 피로를 가져온다. 만성적인 탈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언제 먹을 것인가,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의 시간, 몸 찌꺼기를 제거하자, 해독하자. 자, 태양정신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치료하고 노화를 치료하고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주제로 책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신선한 유기농 그레이프, 유기농 레몬 한 개를 짠 주스를 통해서 기도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세형 음료를 마신 후에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토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간과 쓸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토할 경우에도 수세요법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한다. 인내심을 갖도록 한다. 왜냐하면 장기열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수세하는 동안에 배변은 대단히 느슨하고 부드럽다. 담석은 흡사 대변 속의 푸른 콩처럼 보이거나 또는 단단한 굳은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이나 하얀 덩어리일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독소와 담석은 이미 완전히 용해되어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간장과 쓸개의 수세용법은 특히 처음 할 때 조심하라. 독소의 악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하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수세 마지막 날에는 간, 쓸개, 대장 등이 오전 중만 아니면 최소한 늦게 하는 것이
자, 순수한 물로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전신 약초 해독제를 복용해서 독소가 이동하도록 한다. 수세가 끝나도 간장과 쓸개는 계속 독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며칠 동안 피로를 느끼려도 놀랄 필요는 없다. 해당 독소를 배출하려고 신체가 많은 에너지를 쓰기는 했지만 시기적절한 에너지 배출이다. 제거된 담석을 보지 못하도록 실망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갈수록 간과 쓸개는 서서히 부드러워질 것이고 담석도 곧 나오게 될 것이다. 애당초 담석이 없었다면 여러 동안의 독소를 배출할 것이며 간과 쓸개가 계속 불편함을 느낀다면 산전에 의해 이들 수세를 반복할 수 있다.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매년 수세를 적어도 2번은 하라. 지금부터 신장과 방광을 해독할 차례다. 신장과 방광을 해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장병, 만성적 방광염에 걸리지 않거나 또는 신장 결석이 없다고 해서 신장 기능이 100%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자, 3일 동안만 할 수 있다. 자, 매일 마시기. 혼합해서 유기농 레몬 주스, 유기농 라임 주스, 오렌지 주스, 순수한 물이나 정류수, 신선한 생강 한 조각, 마늘 한 조각. 선택사하지만 효과를 높일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 레몬이나 라임,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마신다. 단순하게 먹어야 한다. 즉 아침에 신선한 과일, 오후와 저녁에 유기농 이렇게 매일 저녁 6시에 간장과 쓸개, 약초, 해독제를 복용한다. 9시에 천천 올리브 오유가 한다. 간장과 쓸개를 청소하는 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내 몸의 균형을 찾으라. 자연노법에 눈을 떠라. 화학물질에 중독된 우리 가족. 결장 세척을 하고 이 책은 의사나 건강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안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내 목표는 사람의 건강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과 방식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이 이미 최적의 건강에 이를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셈이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무서운 질병에 걸릴지 아니면 최적의 건강 상태를 누릴지의 여부는 결국 당신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 책에 실린 매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이미 많은 환자들이 자연히 우리에게 제공한 음식들로 영양을 보충하고 몸을 정화시켜서 건강을 회복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학습 도구로 쓸지 아니면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서 사용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라도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기를 바란다. 건강이 가장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거나 이미 질병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도움을 받아보자. 간장과 쓸개를 해독하기는 간장은 24시간 언제나 대기 상태에 있고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다. 간의 주된 일은 시종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간은 몸에서 독성이 될 수 있는 물질을 흡수하거나 먹고 들이마신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중화한다. 모든 의약품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수근세포, 부스러기, 알코올, 합성 세제, 향수, 물감, 방부제, 첨가제 등의 물질들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또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모발 스프레이, 방향제, 크림, 비누, 잔여물, 화장품, 인공 독성분, 살충제 같은 개인용 치장 및 치료 품목, 화학적으로 가공 조작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중화한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기름진 음식을 먹기가 곤란스럽다고 있다면 간장이나 특히 쓸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쓸개의 기능 가운데서 하나는 중화된 독을 갖고 있는 간의 노폐물인 담즙을 저장하는 것이다. 담즙은 소화를 자극해서 그 지방을 적절히 분해하고 대장의 열동적인 물질인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배변을 유도한다. 간장과 쓸개는 적절한 소화와 건강에 필수적이다. 이들이 고장이 나면 여러분도 고장나고 또 내가 진찰하는 모든 환자들이 간장과 쓸개를 세척한 후에 더 나아진 것을 느꼈는데 내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청소해라. 이런 것 간장과 쓸개를 효과적으로 세척할 강력한 약초 처방을 찾으라.
간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에 단단히 굳은 독소들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할 약초 처방이 필요하다. 이들 처방은 간장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약초를 포함한다. 쓸개를 위해서는 담석을 용해하고 서서히 부드럽게 할, 그리고 단단히 굳은 콜레스테롤 입자를 용액 속에서 용해시켜서 쉽사리 제거할 수 있는 약초 처방이 필요하다. 담석으로 통증과 불편함을 느낀다면 다음을 복용하라. 생사과 주스를 240ml에서 유기농 생사과 주스라면 대체로 증세가 진정된다. 점포에서 판매하는 사과 주스는 사용하지 말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신선하게 압축된 사과 주스만이 위험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혈당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순수한 물을 마시고 사과 주스는 끊는다. 그러니 스미스 사과를 권장하는 이유는 다른 사과에 비해서 덜 혈당에 민감한 환자들이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과 주스를 권했네요. 이렇게 자연치유를 하는 티모시 브렌틀리 기습의 자연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